꾸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마친 지 163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자존감 수업, 바로 윤용균 박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과 왜 감정은 뜻대로 조절하기 어려울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업로드를 했는데 요즘 저도 조금 번아웃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뭔가 해야겠다는 부담은 많아지고 할 것들은 또 많고 이런데 또 그것들을 좀 압박도 막 저 혼자 저 스스로가 막 갖고 있고 막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번아웃으로 조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항상 긍정 확언을 외친다고 긍정적이진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밟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면 또 내가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저도 긍정학원 속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내 감정을 물론 이것들을 다 내가 뿜어내려고는 하진 않지만 막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럼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감정은요, 내 마음의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패션이. 감정 또한 내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션과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쉽게 좋은 소재의 옷을 센스 있게 입으면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기도 하고 또 혹은 반대로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완벽한 패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듯이 완벽한 감정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감정도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은 좋고 나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과 기쁨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남에 의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입었다면은 그것은 결코 좋은 패션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뭐 슬픔이나 분노, 자기연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해도 그거를 내가 빈티지로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의 높고 낮음도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크게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감정 조절이라고 하면 이제 감정을 막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막 내뿜는다고 해서 다 내뿜는다고 해서 좋을까요? 다 내뿜는다 해서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억누른다고 해서 또 좋지도 않아요. 교수님께서는 적당한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적당한 감정 조절이 정말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방황하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죠. 만약에 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자존감의 구성 요소인 자기 조절감이 떨어진다고 해요. 한마디로 감정 조절과 자존감은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자존감 또한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감정 조절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명쾌한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 바로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감정일기? 그게 뭐지? 라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직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은요, 눈앞에 펼쳐진 파도와 같대요.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타냐? 바로 눈을 뜨는 연습. 내가 파도를 타려면은 눈을 감고 파도를 탈 수는 없잖아요. 바로 눈을 뜨고 파도를 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때마다 떠올렸던 감정들을 적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감정일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나는 느낌표로 끝내야 한다는 나는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느낌표로 끝내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물음표로 보통 많이 끝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과장님이 야단을 쳤다. 억울하고 분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집안이 어질러 있다고 짜증을 냈다. 서운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러웠다. 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한 다음에 마무리. 보통 우린 이렇게 끝나요. 왜 이리 마음이 힘들까? 나는 오늘 왜 그럴까? 약간 이렇게 조금 물음표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음표로 끝내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격화시켜서 자기 비난이나 또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막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한 것 같지? 나도 이렇게 내가 이런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고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끝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억울한 날이구나 라고 느낌표를 한번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라고 하는데요. 감탄사로 끝내면서 나 오늘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가볍게 끝내보고 내가 그냥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활동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도를 한번 저와 함께 타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이면은야 제가 혼자 분발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눈을 뜨고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내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하고 나 이런 감정 느꼈구나 라고 느낌표를 맞히는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또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한번 감정의 일기를 적고 저도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긍정학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삭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어느 정도는 드러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자 쌓아두면 그것도 우울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늦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휴일이 있으시다면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뿅 또.